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경선 팀 2022학년도 영미문학 기출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요번에 이제 영미문학의 특징은 보시면은 비교적 현대적인 작가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문학사나 문학 수업을 들으셨을 때 접했던 그런 작가들, 그 정통 영미 그 출신의 작가들의 작품이 아니고 굉장히 현대적이고 또 어 이런 스페인이나 그렇게 일본의 출신의 작가들의 작품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또 나왔던 대로 장르는 시, 소설, 드라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두 문제 기입형, 그리고 이제 시와 드라마에서 기입형, 서술형 그렇게 다 합해서 네 문제 12점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설 문제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뭐 스티븐스 나오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미세스 웨이크필드 나오고, 뭐 뒤에 보면 잉글리시 로드 이렇게 해서 이제 인물이 이렇게 몇 번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인물 정리가 조금 힘들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쭉 읽다 보면은 좀 이렇게 다 분류가 되고 정리가 되죠. 그래서 먼저 이제 말하는 그 상대자가 스티븐스인데, 진짜라고, 자네가 진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가 진짜냐 그랬더니 아주 정말 정통 깊은 영국의 버틀러 하면은 집사라는 것이죠. 집사는 어떤 한 집안의 모든 일을 잘 관리해주는 그런 직책을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년 이상이나 그렇죠? 이 집에, 그러니까 이 집이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대단한 이제 전통적인 영국의 이제 가문의 집인 거죠. 예. 하여튼 그 집에서 정말 real 뭐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이제 주인을 섬겨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웨이크필드가 그 미세스 웨이크필드가 아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있던 스티븐스는 그냥 대답이 그렇습니까? 하죠. 그래서 웨이크필드는 너무나 확신에 차게 자네가 이제 이 집에서 내가 자네를 고용할 때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지 그전에는 일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이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뭐 외부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들은 게 아니고 자네로부터 직접 들었다. 예, 라는 이제 그런 인상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분명히 미세스 웨이크필드에게 당신이 이곳에서 오랫동안 이제 30년 이상을 일해온 정말 믿을 만한 그러한 버틀러인데 그런 사람은 일하지 않았다라고 미세스 웨이크필드가 말하니까 이건 뭐야 나는 새로운 주인인데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제 풀리시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예. 또 이제 간단하게 대답을 하죠. 참 유감스럽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제 이 사람이 보면은 새로 이제 이 집을 사게 되는데 이 집이 제뉴인도 나왔죠. 굉장히 훌륭한 영국의 이제 주택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합당한 돈을 페이하고 내가 사고 내가 이 집의 세주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자네도 이렇게 고용을 했는데 그렇죠? 네. 단순히 자네가 이제 웨이터가 아니고 이제 정말 믿을 만한 제뉴인 그 잉글리시 버틀러라고 알고 고용을 했는데 들리는 소리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의심에 차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맞기는 맞는데 그죠? 감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얘기를 해봐라. 도대체 미세스 웨이크필드랑 하는 말이랑 좀 내가 알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스터리로 느껴지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분께는 이제 그런 인상,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인상을 주었을 수도 있었겠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경력, 그래서 여기
일을 한 그런 버틀러로서 일을 하는 그 경력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주인님께 이제 약간 이제 혼동을 드리고 당혹감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왜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말하죠.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을 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나라 영국의 어떤 방식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했더니 영국에서는 어떤 관습이 아니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피고용인에게 한테는 이제 과거 자기를 고용했던 그 주인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관습적이진 않습니다라고 하죠. 그런 것 정도는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런 이제 어떤 정보라든가 여기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과거의 비밀이나 정보 그런 거를 이제 누설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군. 네. 그러면서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결국 또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럼 일했다는 그것까지도 다 부정하는 것까지 그렇게 확장이 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과거의 경력이 다 이제 무시하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래서 물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제 다소 이제 지나친 감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피고용인에게는 이제 이 영국에서는 desirable 하게 그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하고 해서 계속 그 새 주인에게 이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즉, 결혼에 관해서도 관습과 약간 유사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혼한 어떤 부인이 그 이제 새로 뭐 이렇게 재혼을 할 경우에 그 두 번째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는 그 전에 원래 이전에 앞서 결혼을 했던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게 여겨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직업도 관해서도 비슷한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네의 그 관습에 대해서 미리 좀 더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의사에 기대고 왜냐하면은 그걸 몰랐어 가지고 갑자기 이 스티븐스를 고용할 때 아주 상당히 전통적인 그런 영국의 저택을 잘 관리하는 아주 리얼 올드 버틀러로 알고 고용을 하고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많은 페이를 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다른 미세스 웨이크필드로부터 다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당황하기도 했고 내가 새 고용주로서 이걸 모르나 하고 약간 폴리시하게 느껴졌다라는 것 때문에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움으로 이제 작품이 끝나고 있죠. 그래서 가조 이 식으로는 이게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그 일본 태생이죠. 그러나 이제 물론 어려서 일찍 영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서 또 이제 뭐 영어를 그러니까 바일링걸처럼 쓰고 그래서 아무리 뭐 태생이 일본이라도 작품이 영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영문학에 속하니까 또 이런 작품에서 이제 나와도 무리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대 작가긴 하지만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긴 하고요. 네. 그래서 항상 또 이번에는 다른 때에는 이렇게 작품의 제목을 거의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그 시험에는 작품을 다 이 발제문 밑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건 좀 좋은 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다 모든 네 문제의 그 기입형이 커멘터리를 주어지고 그 안에서 본문에서 뽑아 쓰는 이제 그런 기입형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 발제문에서 스티븐스는 이제 비유를 쓰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된 인상을 줬죠. 이 미세스 웨이크필드에게 그것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은 앞에서 보셨듯이 결혼과 이 뭐 이렇게 고용 관계 그거를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있는 곳에서 말을 하지 않는 있는 것이 그렇죠? 그럼 이전에
뭐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과 유사한 방식입니까? 그죠? 그래서 영국의 커스텀은 frown upon 하면 인상을 쓰는 거니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전에 자기가 어떤 고용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 서번트 입장에서는 이제 주로 가정을 그 내부 이제 집안이나 누구의 집을 관리해주는 그런 아까 버틀러처럼 그런 서번트에 있어서는 그거를 과거에 내가 누구를 섬겼고 뭐 그런 거를 얘기 안 하는 그런 것이 더 이제 좋은 거죠. 예, 그런 걸 얘기하고 밝히는 것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것과 유사하게.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아까 뭐 이게 그랬잖아요. 어떤 이제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전의 결혼을 얘기하지 않는 거였죠. 근데 이제 답이 결혼이라는 거를 아시긴 하셨지만 여기 이제 복수도 있고 단수도 있죠. 그래서 내용은 결혼이라는 걸 아셨지만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써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 있으면 이제 뭐 marriage 이런 게 나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way previous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이제 marriages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시고 이제 복기를 하시면은 정답을 보면 가끔 이제 여기에 그 허스번드라고 이제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파트너가 허스번드인지 와이프인지 이 커멘트리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허스번드 답은 이제 해당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메리지스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입니다. 네. 시가 이제 사실은 이제 행이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PPT가 좀 이렇게 되어서 네. 행이 막 연결되어서 좀 그런데요. 네. 자, 내가 어떤 유명한 시인이 여기 프로나운스 그냥 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시인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시인의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자, 사람이 이제 시를 쓸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처음 엄마라고 말했던 그 언어로만 시를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처음에 엄마라고 보통 이제 아이들을 보면은 말을 배울 때 엄마 소리부터 배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엄마라는 말을 처음으로 했다라는 것은 모국어, 마더텅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즉 모국어로만 제대로 된 시를 쓸 수 있다라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시인이니까 좀 더 무게도 실리고 정말인가 이런 느낌도 들겠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멍한 것처럼 되게 상당히 이제 놀라고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모국어가 영어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최근에 어디에 도착했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어떤 나라 이름이 올 것 같은데 잉글리시가 왔죠. 그 말은 그냥 이제 영어를 쓰는 영어권 나라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어권 나라에 왔기 때문에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의자에 풀썩 주저앉아서 눈물을 막 참으려고 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왜 눈물이 나온 거예요? 그동안 내가 영어로 이제 시를 써서 노트북이 몇 권, 이제 뭐 시집처럼 이렇게 써놨는데 그것이 보거스 하면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런 시가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조금 좀 엉터리 같은 네, 그런 시. 왜냐하면 제대로 된 리얼 포임을 쓸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동안 영어로 많이 써놓은 시는 거의 이제 보거스 포임일 텐데 별 볼 일 없는 시일 텐데 그런 시로 가득 찬 그런 노트북이 생각나면서 막 눈물이 흐르는 거죠. 그럼 결국 그게 뭐예요? 내가 다 필요 없으니까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도 아마 그래서 루폴은 구멍인데 여기서는 이제 구멍 그 물리적인 구멍이라는 뜻도 있지만 좀 빠져나갈 구멍, 약간 핑곗거리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이제 좀 이렇게 빠져나갈 허점이 있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보시겠지만은 이제 어려서 내가 영어랑 접했던 시기가 있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우리가 모국어는 정말 아기 때부터 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렸을 때로 거슬러 가서 내가 어렸을 때 영어를 접했으면 아무래도 모국어에 좀 가까워지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마미가, 엄마죠. 네, 마미가 나에게 노래를 불러니까 럴러바이예요. 자장가는 아무래도 아기 때 들었던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영어 노래라는 거를 이제 짐작할 수 있겠어요. 즉 엠버시 대사관에 어떤 일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대사관에서 있었던 그 부인들로부터 마미가 배웠던 그런 자장가를 마미가 나에게 불러줬을 수도 있어. 아기 때. 그리고 또 아니면 또 마미가 라디오를 내 이제 뭐 침대나 그런 옆에다가 어디 그죠? 방송을 BBC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니까 영어로 방송되는 그것을 거기에다가 그 이제 튠을 맞춰서 주파수를 맞춰서 계속 영어 방송을 틀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려서 이제 아기용 침대 뭐 이런 데 있을 때 들으면은 계속 아무래도 영어를 많이 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는 마미의 친구가 기숙사 학교에서 온 친구가 아마도 널 딸에게 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인형.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말하는 인형. 그러니까 인형 갖고 노는 나이도 어리겠죠. 그러니까 어려서 내가 영어를 그래도 접해봤던 경험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완전 모국어는 아니지만 모국어와 비슷하지 않을까? 막 이런 것을 이렇게 막 생각해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루폴이라고 나온 거예요. 또는 그래서 이제 이 라이팅 룰에 이제 비치우쳐 있는 서술형 문제였죠. 그래서 이 라이팅 규칙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건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이 라이팅 룰에 내가 아무래도 예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예요? 자기는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모국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이제 시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즉 사람이 이제 제대로 된 시를 쓰기 위해서는 모국어로 써야 된다는 여기서 어떤 시인의 말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몇 달 동안 나는 이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bad writers. 자, 이제 글을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block. 어떤 장애물처럼, 장벽처럼. 그래서 약간 슬럼프에도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내가 그 블럭을 보니까 그것이 어떤 블랭크 페이지, 그냥 백지죠. 그러니까 백지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백지면은 거기다 뭐 또를 써보기도 하고 뭐 시도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마치 문학적 보더가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국경선이나 이런 거를 지키는 그런 국경 경비대죠. 마치 그것과도 같은 거예요. 블락이. 그러면은 그 보더 가드는 나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영어로 시를 써보고 뭔가 하려고 해도 돌아가. 너가 무슨 모국어가 영어도 아닌데 영어를 쓰겠어.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스페인, 그렇죠? 그래서 라인은 시의 한 행을 이제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 행을 이제 항상 이렇게 쓸 때마다 써보려고 하면 아니야 너는 스페인이 모국어니까 스페인어로 돌아가. 그래서 자꾸 이제 몸을 확 돌려서 이렇게 보내는. 그러니까 도저히 영어로 시를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쓰는 거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럼 이제 TV를 그 대신 많이 봤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사실은 있을 법하지 않은 그런 영역에서 이제 오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도 않은 그런 쪽에서 뭔가 굉장히 큰 도움을 받게 된 거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아주 특별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TV를 보고 있는데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근사한 모습. 올리브 스킨도 하면 이제 피부색 중에 올리브 스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색 인종이죠. 백인, 완전히 흑인도 아니고. 그래서 그 스킨에, 사실은 이제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바나나가 의인화돼 갖고, 이제 바나나 이렇게 여기
치키라 바나나라는 광고예요. 그래서 광고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은 이제 바나나가 이제 예쁜 그 여자 모습을 하고 막 다니면서 이제 뭐 이렇게 그 바나나 광고를 하거든요. 노래를 부르고. 네. 하여튼 그 의인화된 바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이제 바나나니까 약간 이제 누리끼리한 그런 색이겠죠.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허리를 돌리면서 네. 그리고 이제 바나나를 이제 담아가지고 바스켓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바나나 바스켓을 머리에 이고 굉장히 경쾌하게 흥겨운 액센트로 감정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데 마치 굉장히 이제 감정이 풍부하고 경쾌하고 그래서 어떻게 느꼈냐면은 마치 심장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심장이 영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하고 이제 스크린을 탁 쳤다라는 것은 뭔가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정말 가슴이 터질 정도로 자기도 같이 나의 새로운 뮤즈와 노래를 불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뮤즈는 이제 그 시신을 말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보통 이제 작가들이 자기의 재능이나 그런 것으로 이제 작품을 쓰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과거에는 물론 작가의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그 시신의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글을 쓴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전 오래된 작품을 보면 처음에 뭐 오 뮤즈 이렇게 불러가면서 뮤즈여 내가 어떤 시를 쓰려고 하는데 뭐 나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뭐 이렇게 시작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뮤즈 이 시가 뮤즈가 됐다라는 것은 그 인화된 그 바나나가 뮤즈가 됐다라는 것은 이 자기가 이 광고, 그렇죠? 바나나가 보여주는 그 노래를 부르는 그걸 보면서 아, 그래, 나도 시를 쓸 수 있어. 이렇게 자기의 시를 쓰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 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다시 이제 뭐 영어로 된 시를 이제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도 정말 치키타 바나나가 되어서 뭐 이제 그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I am 치키다 바나나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로 쓰여 있어서 이게 가사예요. 노래. 그래서 나는 치키다 바나나입니다. 내가 여기 왜 왔냐면 뭐 어떻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겠죠. 예. 그러면서 자기도 같이 이제 이 노래를 막 따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난 거죠. 그래, 내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위치키다 바나나가 부르는 노래가 이제 올리브 스킨드 보니까 이제 정통 영어권에서 영어권의 그 뭐 발음이라든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감동이 있고 네 얼마든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노래잖아요. 가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영어권의 그 이제 태생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기도 영어로 시를 쓸 수 있고 감동적인 시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이때 깨달은 것이죠. 이 광고를 보면서. 자, 줄리아 알바레스의 My First Muse예요. 그래서 이 First Muse의 New Muse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 광고에 나오는 이런 의인화된 바나나를 통해서 자기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영어로 나도 얼마든지 시를 쓸 수 있다라는 시적 그 영감, 예, 그런 거를 받았기 때문에 My New Muse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커멘트리는 비교적 짧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치키라 바나나 예, 그것을 보았을 때 스피커가 에피퍼니 하면은 이제 문학에서의 에피파니는 뭔가 갑자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사건이나 인물이 특정 그 작품에 나오는 인물이 특정 사건이나 어떤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순간을 에피퍼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치키라 바나나 그 광고를 보면서 자기가 이제 깨닫는 거죠. 나도 얼마든지 스페니쉬 뿌리지만 그쵸? 그것에 의해서 방해받을 필요가 없다. 그녀의 드림은 뭐겠어요? 영어로 시를 쓰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자기의 그런 영어로 시를 쓰는 꿈이 자기가 태생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방해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예,
순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네, 스페니쉬가 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언더라인은 즉 자기의 마더텅 또는 네이티브 랭귀지를 가지고서만이 시다운 시를 쓸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밑줄 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설 문제가 이제 전공 B로 넘어가서 소설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뭐 이렇게 답을 고르시는 데는 그다지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뭐 내용이 좀 문장이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문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품 속에서는 또 그래머티컬하지 않은 것도 다 용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the lock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인데다가 이게 또 뭐 문장이 아니고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시선을 많이 끌죠. 관심을 많이 집중시키는데, 이제 커멘터리에도 보셨듯이 이 락, 자물쇠가 이 엑서프트의 굉장히 중심적인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물쇠를 교체를 해야 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 자물쇠인가 하면은 포치 현관이죠. 스크린이 있는 그런 뭐 격자로 되어 있는 그 폴치에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에 자물쇠가 고장이 났나 봐요. 그래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물쇠를 교체하는 것은 사실 이제 생각할 때는 뭐 간단한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이제 좀 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낡았으니까 뭔가 고장났고 그랬으니까 교체를 하겠죠.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된 건데 굉장히 굳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부식이 돼가지고 근데 의도적으로 렌더여서 만들어진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이드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못 쓰게 그렇게 매니팩처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다. 원래부터. 그건 뭐냐면은 이제 제조업자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물건을 이렇게 생산했을 때 그게 막 수십 년, 그 방은 영구적으로 쓰면은,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좋지만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빨리 그 물건이 망가져야지 또 팔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잘 고장나게끔 그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여튼 부식이 됐고 낡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철물점에 세 군데를 가봤는데, 심지어 비슷하게라도 맞는, 그래서 이제 구멍을 이렇게 파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게 낡은 자물쇠가 뭐 있다. 그러면 이거를 파내고 새로운 자물쇠를 넣어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파낸 구멍과 대략적으로도 이게 맞아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그 구멍과 맞는 것, 그 구멍이 왜 생겼어요? 그 자물쇠를 제거하니까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제거하는 자체는 굉장히 쉬웠는데 새로운 것을 다시 이제 부착을 시키고 교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구멍에 맞는 그런 게 아무것도 그 자물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새 자물쇠가. 그러니까 새 자물쇠용 다른 구멍을 파야만 했어요. 그래서 비치는 조각이 아니고 드릴 비츠 뭐 이렇게 해서 드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드릴은 너무 작고 톱이죠. 명사로 쓰면 톱은 너무 크고 그래서 이렇게 좀 연장도 조금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에 팠던 그 옛 구멍은 그냥 이제 나무 조각 같은 거로 대충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 이게 생략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had to be fitted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도구가 또 나오죠. 그래서 치즈라면 뭐 정끌 이렇게 쇠를 갈가내는 그런 도구죠. 그거는 너무 좀 예리하고 날카롭지 않고 너무 둔탁하고 톱은 녹슬고 손가락이 띡하다는 거는 약간 이제 무감각 둔한 느낌이에요. 둔한 것. 네, 왜냐하면 좀 수면 부족으로 좀 무감각해져 있고 모든 게 지금 다